간편한 건강관리 솔루션 데이알 그리고 푸드올러지입니다. 추석 선물로 딱 적합한 물품들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푸드올러지 터보붐. 네. 일단 맛있어. 이 좋은 터보붐이랑 궁합이 맞는 네. 류시놀로지 붐업이라는 요 상품이 단백질 합성에 류신이 이제 도움이 된대요. 글루타민. 아, 글루타민 중요하죠. 글루타민이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흡수를 도와주는 구종의 아미노산이 들었는데 이 터보붐이랑 함께 드시면 운동하실 때 훨씬 더 활력 있게. 그리고 근성장에 그렇죠.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당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사분들도 이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얘기 당. 많이 나오잖아. 당, 혈당 스파이크, 네. 혈당 상승을 좀 억제에 도움을 주는 음흠. 이런 상품이 바로 혈당 케어탐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걱정될 거거든요.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위힐링 타임, 자극적인 거, 네. 매운 거, 기름진 거, 그 다음에 저랑 주원이 형 우리 회사 사람들처럼 밤새워서 일하는 분들이 항상 소화에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린세라 F, L테아닌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긴장 완화, 위의 긴장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특히나 부모님들께 추석 선물 드리기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추석 맞이로 선물하실 분들은 이 기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타TV 구독자를 위한 특가 할인이 있어야죠. 되고 있어요. 네. 최대 78%. 와! 엄청난 할인이죠.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 보시면 네. 됩니다. 자, 24시간 건강 솔루션 데이알 그리고 푸드올러지입니다. 이 정도의 선수가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선수 본인에게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손흥민은 거기에는 이제 크게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우승 트로피에 은퇴 전까지 굵직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손흥민 선수는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아니야 너 마셔. 네, 저 마시겠습니다. 나 준 게 있어. 아니 맞아 어쩔 수 없으시고 독일, 제로맥주 독일, 드시고 프랑스. 계시니까. 그 현지에서 클린스만 감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발. 나오더라고. 그 너무 노골적이야. 저 아무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무 노골적이잖아. 그냥 제발 했어요. 이거는 대승적으로 그분도 이제 자국의 대표팀 감독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우리도 이제 눈물을 머금고 보내드린다. 뭐 어쩔 수 이런 없지만 얘기가 예. 있으니까. 그래서 뭐 후보에 있다는 그- 기사는 그러니까 내가 후보에 봤는데 있다는 빌트지의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어. 근데 있다고. 현실적으로 클린스만을 난 데려갈까? 현실적으로 힘들죠. 독일에서도 안 이미지가 할 것 같은데. 썩 좋지 않대. 만약에 원한다면 뭐 누가 원한대? 아니 독일 축구협회에서 원한다면 만약에 원한다면. 눈물을 머금고 저희가 독일에 그렇게 감독이 없나? 아니 그 클린스만 감독을 클린스만 감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지적적인 거 아니에요? 비하는 게 아니고 독일에 능력 있는 근데 아마 감독들이 거의 많잖아. 나겔스만 감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나게스만은 원하고 지금 있대요. 쉬고 있는 감독들 중에서는 독일에서 나오는 감독이 독일 감독이고 나겔스만이랑 클롭인데 클롭도 지금 리버풀 감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 클럽은 아마 이걸 데려오려면 클럽은- 너무 어렵고 아유 안 되죠. 132년 만에 뭐 첫 경질이라며. 네, 역사가 123년인가? 13년인가? 네. 경질한 적이 경질이에요? 없으니까. 네. 이제까지는 계약 채워서 나가거나 상호 합의하에 끝나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근데 최초로 경기를 아, 내가 시작하는 그 경기 거죠. 중계했거든? 독일 어. 본전? 그죠. 음. 어쨌든 관중 야유가 되게 심했고 그 3만밖에 안 들어간 구장이야. 근데 근데도 야유가 되게 소리가 너무 크게 계속 나오고 4대 1이 되니까 막판에 두골 연속 두 골 형에 4대 1 되니까 나도 느낌이 야 이거 바로 경질될 것 같은데 느낌이 맞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 한지 플릭 감독이 지휘봉 잡자마자 무패 행진을 달렸다 할지라도 카타르 월드컵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그다음에 2023년 들어서 6경기 치렀는데 승리는 1승밖에 없고 그리고 일본 상대로 최근에 2연패잖아. 그러니까 이게 독일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고 사실 월드컵 이후에 자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쵸, 그때도 이미 실패했으니까 그게. 물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최전방 문제 있지, 측면 수비수 문제 있지, 스쿼드 문제 여러 많죠. 군데 스쿼드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시알라 같은 경우도 부상으로 이번에 대표팀에 차출이 안 필크룩이랑 됐으니까.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빠졌어. 네. 근데 네. 물론 크긴 커. 그 두 개 크지. 펠크루크는 진짜 최전방에 그래, 요즘 거의 유일한 거의 자원이라서 예, 독일에. 그래도 경기 템포가 일단 너무 늦고 엠네잔 이런 애들이 허리에서 균도한 엠네잔 균도안 엠네잔인데 이런 공격할 애들이. 때는 균도안이 좀 올라가 버리거든. 엠네잔이 허리에서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빌드업을 예. 중심을 잡아주고 키미는 아예 오른쪽 수비를 보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공격 시에는 키미를 중앙으로 좀 이렇게 이동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템포가 너무 느린 거야. 템포도 느리고. 템포도 느리고 공격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대각선 침투나 뭐 할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대표팀이 베르너, 뭐 고레츠카 이런 애들은 또 안 뽑아요 이제. 뭐 나름 세대 교체하는. 근데 또 하베르츠는 써 최전방에. 필크룩이 없다고. 와 이거는 순간적으로 그냥 1대1에 능한 윙어들은 있는데 사네나 뭐 그나브리나. 근데 그날 자네는 1대1 컨디션이 좋았거든. 골 넣고. 근데 이제 공격수가 이렇게 침투하는 유형 공격수가 사실 그럴 때 필요하거든. 왜? 비르츠가 있으니까. 비르츠 같은 애 쓰려면은 근데 없어. 겉도는 유형이 하베르츠 아니야. 근데 그런 선수를 기용하는 나는 기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거는 선수 선발도 그렇지만 아 이제는 좀 힘들겠다. 그죠. 와 일본한테 내용으로 발리더라. 내용으로. 측면이 뻥뻥 뚫리는데 뭐. 그건 일본은 너무 잘하더라 그 경기. 일본이 이제는 웬만한 유럽의 강팀급 정도로의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한 유럽의 웬만한 강팀급의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선수 풀이 잘해요. 나는 너무 좀 좋죠. 한편으로 일본. 부러운 게 좋아요. 세대 교체를 해도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대표팀 세대 교체한다고 측면 풀백 그다음에 큰 정우영 선수가 있던 홀딩 자리 뭐 이런 쪽 이제 나름 세대 교체한다고 멤버를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하잖아. 네. 전체적으로 큰 빅 경기를 소화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지. 근데 일본은 보면은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나가토모, 사카이 다 빠졌어 이제는. 근데 측면에는 뭐 이토 히로키나 그리고 스가와라 걔 잘하더라고. 얘네는 풀백들이 그냥 누가 와도 풀이 그냥 저 세대 교체 상황으로 쭉 들어와도 그 밑에 애들이 다 기량들이 다 좋아. 골고루.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미토마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 엄청 많거든. 뛰는 선수들이. 엄청 많지. 그렇다고 해서 일본 감독이 유럽에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자국에서도 뽑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서. 그 쉽게 모라이스 얘기하면 하지매. 아.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걔네는 풀이 모리아스 하지매. 네. 뭐 손흥민이나 뭐 이런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는 좀 부족해도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 붙을만 해.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팀적인 완성도로 봤을 때. 일본이 더 위에 있다. 심지어는 뭐 김영곤도 이제 나이 많으니까 왼발잡이 센터백도 보려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뭐 크리스마는 세대 교체 그러다 중이라. 보니까 김주성 이런 애들 뽑은 거 아니야. 그리고 허리 라인도 지금 큰 박용우 정우에서 선수도 뭘 어쨌든 뭐 있고. 좀 바꾸려고 노력을 네. 하는 것 같고. 근데 예전에 뛰는 선수들 그 전으로 치면 기성용 뭐 그 이후에 그 레벨들이 지금 나오냐고. 안 나오지. 아니죠. 안 나와. 왜? 특출난 선수들만 몇 명이 있고 1군으로 그냥 가서 뭔가 성과를 내는 힘은 있어도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니까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어려울 때 선수가 좋은 선수가 확실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사석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만 우리 대표팀의 또 주장은 또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은 손흥민 선수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토트넘 관련한 어떤 내부 소식들을 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지금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마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니까 2년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쯤이면 슬슬 토트넘하고 재계약을 좀 논의 중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되게 생각이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 그 보도는 많이 나오죠. 그리고 너무 25년 6월까지. 맞아요. 당연한 수순인 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1년 남은 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급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번 여름에 사우디 특히 아리테아드와 같은 팀들이 손흥민 선수 노린다고 엄청 금액을 막 준비하고 했었잖아요. 이번 그래서- 여름뿐만이 아니라 올해 실패하면은 2024년 여름에 노린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빨리 재계약을 하는 게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만약에 설사 뭐 진짜 사우디에 팔 생각이 매각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선수가 훨씬 더 이적료를 비싸게 받을 테니 그러니까 이제 뭐 재계약 준비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주장이 된 토트넘의 가장 큰 스타가 손흥민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수순이죠, 그냥 수순. 근데 케인 얘기가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최근에 그 케인 인터뷰를 보셨는지 최근에 약간 토트넘 팬들 열받게 하는 그냥 쉽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받는 압박감은 이전에 토트넘에서 느꼈던 압박감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케인이 했거든요. 꼭 보면 그게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말은 안 틀렸지.
아니 그렇지 토트넘이랑 바이언이랑 갖고 있는 위상이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순위권이 말이 다른데 솔직히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지금 왜냐면 사실 어. 자기가 잘했던 토트넘에서의 업적도 괜히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어도 다르게 하면 돼요. 토트넘에서도 매우 힘들었지만 이기에서 오니까 더 힘들다. 정도로만 해도 돼 그냥. 사실 토트넘 얘기를 하지 말든가. 나는 세상이 네. 사실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잖아. 그렇죠. 케인이 말은 토트넘에게 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죠. 그냥 뮌헨이라는 팀이 그만큼 나에게는 상당히 큰 클럽이고 설명하다 보니 압박감이 크다. 압박감이 크다라는 건데 그 맥락을 다 보거나 아니면 그것만 봐도 이 선수가 이게 뭐 이런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니고 약간 오해할 소지는 있겠네. 그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런 걸 알면서 일부러 토트넘 팬이 아닌 사람들도 네, 토트넘 팬인 양 아, 일부러 그거 일부러. 긁는 그것도 거지. 긁으려고. 영국으로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공격을 한다 이거야. 그것도 맞아요. 그런 사회가 이미 된 거지. 근데 이 그걸 나라가. 보면서 팬들은 더더욱 오해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팬들도 외국에서 먼저 그러니까 난리나는 외국에 거야. 또 그렇고. 네. 그러니까 외국도 지금의 마찬가지예요. 이 뭐 SNS나 여러 가지 이게 참 뭐랄까 좀 각박해졌지. 형. 50살 넘어가야지 가능한 거야. 네. 50이 안 된 우리도 그런 거 보면 약간 빡 돌아. 뭐가 근데- 빡돌아 그게. 아니, 난 형. 내가 토트넘 팬이라도 그냥 그냥 에이. 중간에 에이. 오해할 만한 발언 형도 했네. 루카쿠는 못 참잖아요. 어? 형도 루카쿠는 못 참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네. 짱놈 새끼. 갑자기 또 열받게 하는 거. 그 루카쿠의 심정 때문에. 아 그렇구나 토트넘 팬의 심정이. 이해하시죠? 근데 이 루카쿠는 벌어지면 다른 경우잖아. 루카쿠는 진심이 이거는 진심 의도된 발언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 네. 다른 거고. 케인의 그동안의 활약을 보면 어. 진심이 곧 말과 같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표현에 있어서 투수팬 분들이 기분 아니, 상해할 만한 표현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한 케인은 게 좀 표현을 아쉬웠지. 생각보다 잘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딸 거는 것도 그렇고 인터뷰 스킬의 그거 문제가 안 해도 아닌가. 되잖아. 뭐 딸을 걸어 그걸 가지고. 저도 그래서 케인의 진심을 오해하진 않아요. 이 선수는 진짜 토트넘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이번 표현을 할 때 뭔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근데 그 표현의 실수 때문에 이제 토트넘 팬들, 현지 팬들의 반응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트위터를 보면은. 그런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활약도 하고 있고 지금 미스터 토트넘은 이제 케인이 떠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현지 토트넘 팬들에게 만약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한다면 토트넘 구단에서 어느 정도의 레전드를 남을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레전드로 남는 건 이제 기록 같은 거를 이제 세우고 뭐 그러면 이제 남을 텐데 이미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히 그 정도의 레전드 된다. 가치를 받을 만한 그럼. 선수가 됐고 아마 득점 기록도 한 5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지 네. 않을까요? 클리프 아, 존스 네, 못 기록이 봤네요. 네, 맞아요. 5위인데 네. 159골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145골로 14골 차이에요. 14골밖에 차이 안 나면 어쩌면 이번 시즌에도 경신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미 그리브스, 보비 스미스, 치버스, 클리프 존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5, 60년대 네, 옛날에 옛날. 완전 옛날이고. 지미 그리브스는 또 첼시 레전드이기도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는 케인 한 다음에 이제 손흥민인 거 아니야? 그렇죠. 저메인 대폰 넘었고. 아유 그럼요. 그지? 이전에 아마 팬들한테 감동을 줬던 로비킨 혹은 이제 로비킨 클린 뭐 선수 이런 클린스만과 거. 비교했을 때도 그치. 이미 로비킨 넘어가고 크리스마는 아주 짧은. 네, 너무 크리스마는 짧다. 짧고 크리스마는 사실 너무 짧으니까. 다른 근데도 클럽들도 뭐 짧았으니까. 그렇게 짧아도 임팩트를 남기는 선수들 다 레전드로 또 인정해주죠. 다빗 지놀라 선수도 알지. 그런 선수들도 짧게 임팩트를 줬던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팬들 사이에서 성향적으로 나는 그 선수가 레전드야, 나의 레전드야, 우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했지만 이제 사실 후대 토트넘의 역사를 볼 때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기록을 남겨놓는 건 의미가 있지. 그렇죠. 토트넘 역대 프리미어리그 도움 순위는 바꿀 수 있겠는데? 1위로? 그러네요. 에릭센이 63개인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도움 순위가 2위, 52개. 11개 차이에요 지금. 야, 이거 바꿀 수 있겠는데? 11개면 근데 도움이 의외로 좀 그 빡빡해서 새 시즌까지 뛰어서 될지도 몰라 이거. 그게 도움이 빡빡하다는 말씀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케인이 있을 때는 도움을 주는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편했어요. 근데 케인이 없으니까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줬을 때 맞아. 그거를 뭐 히샬리송이 그러니까요. 받는다거나 근데 요즘 좀 사실 속이 안 좋은 크루세스가 만든다거나 손흥민이 토트넘 역사에 이름을 뭐 지금도 남기겠지만 득점왕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시아 선수 최초의 주장이니까 남기겠지만 우승 트로피를 하나 들어 올리는 게 그래도 제일 가장 크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해요. 지금 2008년 이후로 어쨌든 무관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느낌이 손흥민은
거기에는 이제 크게 미련은 없는 것 같아요. 우승 트로피엔 그 이미 지난 시즌에 재계약을 할 때 그때도 사실은 빅클럽들이 원하는 데들이 꽤 있었잖아. 있었죠. 그때가 득점왕 전 시즌이잖아, 바로. 원한다면 이제 우승이 가능한 클럽으로 갈 수 득점왕 있었겠죠. 전 시즌에 그때. 그때도 골 걔도 꽤 많이 넣었잖아. 꽤 많이 넣었죠. 리그 17골 넣고. 난 계속 중계를 했으니까 팔로우를 하지만 빅클럽들 오퍼가 왔는데 그때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손흥민은 런던의 삶, 토트넘의 삶에 익숙해 있고 만족하는 것 같아, 되게. 여기서 다른 리그를 가거나 하는 오퍼가 나는 데가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나 혹은 이탈리아나 그러면 이제 30줄에 접어들어서 또 언어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팀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 본인이 그냥 여기서 리스크 없이 꾸준하게 활약을 했을 때 오히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갔을 때 그럴 때 아, 내가 과연 토트넘에서 꾸준하게 두 자리 골을 넣고 이렇게 하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은 또 없을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주급을 뭐 그래도 많이 올려줬으니까 거의 20만 파운드 가까이 지금은 넘죠. 팀의 1위니까. 지금 넘어요. 네. 지금 20만 파운드인가 거의 그렇지? 그쯤이라고 보면 돼요. 19만 파운드, 20만 파운드, 뭐 21만 파운드 뭐 얘기는 많지만 얘기는 어쨌든 많지만 어쨌든 20만 네. 파운드 언저리야. 네, 맞아요. 거기다 계약 연장해주면 좀 더 올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요즘 몸 관리들 잘하니까 호날두 정도처럼 뭐 그 정도 나이까지 계속 골을 넣어주면 그러면 거의 5년 넘게 그러면은 거의 260골 케인하고 148골이니까 지금 차이는 좀 많이 나지만 145골이야. 그러면 148골. 그 진짜 5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만약에 5년 2위권도 근접하죠. 정도까지 간다. 또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골 기록을 내가 중계 중에도 계속 갱신을 해서 얘기를 해주지만 네. 이미 뭐 드록바, 호날두 이렇게 좀 비교적 손흥민보다 짧게 뛴 선수 기록은 넘었고 한 5시즌 뛰면 내 생각에 10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마이클 오원 이런 선수들이 지금 10위권이거든. 그쵸. 앨런 시어러, 넘어야죠, 빨리 밑으로는 여러 레전드들이 있지만 그러면 그 1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토트넘 레전드이자 프리미어리그 레전드가 될 수 될 수 있지. 그건 본인에게 은퇴하고 나서의 어떻게 보면 큰 베네핏이라고. 엄청난 베네핏이. 근데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커리어를 봤을 때 함부르크에서도 그렇고 레버쿠젠에서도 그렇고 토트넘에서 그렇고 우승 경험이 없잖아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우승한 건 아시안 게임 금메달 하나. 그거 빼고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토트넘에서 리그컵 결승전 갔다가 준우승했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갔다가 준우승했고 아쉬운 그게 있지만 이 정도의 선수가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선수 본인에게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거 털어내기가 쉽지 않을 그런 텐데. 성향의 선수가 있고 해리케인 같은 경우도 그걸 털어내지 못해서 간 거 손흥민은 아니에요. 글쎄 2년 전에 재계약할 때 느낌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에 그렇게 크게 집착은 안 한 거야. 오히려 우리 제3자가 바라보는 것보다도 우승 트로피는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아닐 수 있다. 아니 오히려- 토트넘에서 우승하고 싶다가 근데 맞지 오히려 않을까? 본인의 이런 지금 3 음. 그리고 토트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런 게 있잖아. 음. 의리. 의리. 그러니까 손흥민이 뭐 사우디 얘기 나왔을 때 그 기성용 얘기한 거 예를 든 거 아니야. 대한민국 주장은 대한민국 주장은 뭐 중국이나 사우디로 가지 않는다. 돈에 연연해서 다른 데 가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잖아. 뭐 그런 거를 손흥민이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얘기는 손흥민은 나름 이제 그런 명분, 팀과의 의리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소중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장 완장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의 좀 뭐랄까 본인이 이렇게 리딩하고 뭐 이렇게 하는 느낌을 보면 아 나는 이 팀의 레전드가 앞으로 되겠다라는 의지도 약간 나는 그냥 어떤 그런 느낌 이렇게 주장 완장 차고 난 이후의 경기들을 보면 그 느낌을 좀 받거든. 형의 생각은 손흥민이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토트넘에서 뛰고 싶다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너가 생각해봐. 너가 손흥민 에이전트야. 지금 만 이제 31살이야. 내년 되면 32살이야. 그럼 다음 시즌 되면 이제 한 시즌 남는 거잖아. 그때 만약에 한 시즌 남았는데 오퍼가 와. 근데 만 32살이야. 그럼 오퍼 올 수 있는 팀이 예를 들어 빅클럽이야. 레알 마드리드, 또 바이에른 뮌헨 뭐 이런 팀들이야. 근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그 나이에 가면 거기서 주전으로 풀타임으로 뛸 수 있는 위치일까? 내 생각에 네. 이미 나이가 32, 3 들어가는 선수에게 완전한 주전보다 어떻게 보면 뭐 토트넘에서 기회를 더 못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우디는 돈 보고 하는 거니까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뇌피셜이잖아요. 아마 손흥민은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저는 손흥민주의 에이전트가 어떤 자세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에이전트는
이렇게 선수가 30살 넘어가면 어떻게 해서든 이적을 한두 번이라도 더 시켜서 이 선수에게 연봉도 올려주고 뭐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자신의 그걸 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제가 근데 아는 뭐 측면에서는. 그렇지. 에이전트들마다 계약 네. 조건은 다르잖아. 그리고 다르니까. 손흥민에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는다,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가 된다 이런 목표를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승권에 있는 클럽이 제의가 들어왔다면 선수의 마음도 흔들릴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지. 네. 본인의 의지로만 해결될 수는 다 되는 없는 거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고민이 될 수 있다. 아, 재계약할 것 같다. 남으려고 노력할 것 같다. 아니, 그럴 것 어. 같아.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저도 요즘에 손흥민 선수 자서전을 정독하면서 읽고 있는데 함부르크 때 내용 때부터 선수 본인이 되게 프리미어리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대요. 왜냐면 어릴 때 박지성 선수 보면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봤었고 레버쿠젠 때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올드 트래포드에서 치렀대요. 원정에 가가지고. 근데 그때 내가 TV에서 항상 봤던 그 무대에서 내가 섰다는 것 자체에 엄청 감명을 받았다고 자전 때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드림이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부터 사실 꽤 컸었고 그거에 바탕으로 토트넘의 이적을 결심할 때도 프리미어리그 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역시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고 그거 이제 이적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아마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본인이 더 지금도 이미 충분한 업적을 쌓았지만 이 이상으로 더 은퇴 전까지 굵직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손흥민 선수는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서전의 내용이나 그동안의 인터뷰 내용들이나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근데 지금 토트넘이 이 시점에 그 기사가 나온 이유도 다 지난 시즌까지 뭐 이제 손흥민은 에이징 커브다. 다 폼이 이제 끝났다. 이런 그런 얘기가 지난 시즌에 좀 있었죠. 영국에서 아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끝나고 올 시즌 시작 전에 그게 일종의 약간 대서 여론처럼 손흥민은 이미 꺾였다. 아유. 이런 분위기였지. 근데 번리전 손흥민 톱 들어가서 활약한 걸 보니까 아니네? 손흥민 그대로 살아있네? 저건 전성기 때 나오던 그냥 그 폼인데?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 부분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거봐. 아직 안 죽었어. 저거 몇 년 더 갈지 몰라. 잡아야지. 그 재계약 아마 의지가 더 강해졌던 게 번리전 해트트릭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손흥민은 팀 구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마케팅적이나 머천다이징 토트넘 스포 스타디움 보면은 뭐 진짜 한국 관중들 아시아 관중들 엄청 많잖아. 아, 한국에 그- 내한했을 때 알았을 거야. 태극기를 여기 왔을 때도 알았을 맞아,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쓰는 그런 돈 이게 만약 재정이 되게 완전 돈이 많고 막 이런 구단이면 그런 거 신경 안 쓸 텐데 손흥민은 계속 잡아야 된다. 구단에서도 강하다는 거지. 그런 입장이고 또 다니엘 레비의 성향상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강팀한테는 좀 안 파는 성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를 고려해 보면 구단에서도 어디서 오퍼가 와도 잘 안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를 손흥민도 대충은 알 수는 있겠지. 그러면 손흥민 입장 그렇죠. 손흥민 입장에서는 뭐야? 아 그러면 나 재계약하는 거 저 좋습니다. 나 여기 그러면 레전드로 뭐 남아야죠. 대신 주급 올려주세요. 재계약 아 이거 협상이 재계약은 이제 무조건 올려준다는 얘기고 기간이 남아 재계약 협상에 있는데. 따라서 계약 기간을 늘릴 수도 네.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계약- 남아 있는데 그죠. 당연히 남아 얘기고. 2025년에서 2027년까지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네. 구단은 뭐 2년 재계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손흥민이 3년 재계약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계약 기간도 협상하기 길어질 나름이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주급은 당연히 올라가고.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은퇴를 할까? 아니 뭐 독일에서 은퇴를 할 수도 있고 뭐 혹시 아 선수 생활의 은퇴? 네. 혹시 강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K리그로 와서 강원에서도 할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사우디로 가서 한번 혹시 땡길 그럴 수도 수도 있는 있고. 거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네, 나는 춘천 사람으로서 강원의 또 팬으로서. 손흥민이 고향 후배니까 그러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 근데 어떻게든 1년을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모든 걸 포기하고 뛰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도 했었고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야구에는 박찬호처럼. 선수가 하나이글스에서 하나에 와가지고 뛰었잖아요. 어쨌든 어. 최저 연봉 받고 그것도 기부하고 그치. 그리고 나서 멋진 뛰었었죠. 일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최저 그거 1,000만 원 약간 넘었나 그럴 텐데 진짜 그거 세죠. 받고 2,200만 원인가 그랬던 그런 1,000만 정도의 불을 받던 선수가 1,000만 원을 받고 하니 뛰니까 고향을 위한 희생 네. 뭐 그런 걸 해줄 수 있으면 너무 고맙지. 그러면 근데 진짜 그건 다른 사람이 강요할 거나 부탁할 건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의 선택의 날인 거죠. 내가 절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강원이 일부 리그에 계속 잔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새 참 힘들다. 강원이. 아니 그런 것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데스리가에 있진 않잖아요. 이브리그 있잖아요. 네, 이브리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르크도 손흥민을 자기들이 당연하지.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마지막 한 시즌 정도 함부르크에 와서 우리를 승격시키면서 이게 은퇴를 선언하는. 아니 그 전에 습격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형 그림을 그린다면. 아니 저는 그러면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은퇴 투어를 하니까 이렇게 1일 계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뛰고. 그래 한 시즌씩 한 시즌씩 한 시즌은 되겠네.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1일 계약 같은 거 해가지고 사실상 은퇴인데 이제 하루만 계약해가지고 이제 뛰게 해주고. 아, 난 차라리 손흥민이 이제 아예 유럽에서 토트넘 레전드로 은퇴를 멋있게 하고 한국으로 복귀해서 강원 FC를 인수하는. 구단주. 아, 충분히 잠깐만. 가능하잖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 이 너무 형. 멋진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수 자체는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계속 되게- 굴러가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그런데 좋은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그 돈은 안 되지 않을까요? 계속 강원 굴리려면? FC 춘천 손흥민 FC로 이름 바꿔서. 아 이름 지금 바꿔서 손흥민 선수 아카데미라고 해야 될까요? 유소년 춘천 팀이 있잖아요. SHM. 예. 춘천 SHM. 그건 어때요? 뭐 노스 사우디로 가는 건 가야지. 어때요? 세븐으로. 노스 사우디로 FC 막 가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선수 말년에 은퇴를 바라보면은 선수 입장에서도 은퇴 이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즌 정도 한 시즌 정도 사우디 사우디에서 가서 그 돈을 강원 FC 인수금액으로 쓰는 거지.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괜찮은데? 그래서 왜 사우디를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강원 FC 인수 자금을 위해 제 고향을 위해. 고향을 위해 한 시즌만 희생하겠습니다. 사실 사우디를 가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해본 거지. 그죠?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말년에 강원을 향했으면 하는 마음도 일부 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한 1년만 뛰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황희찬도 고향이 춘천이거든. 예. 그렇죠, 맞아요. 아, 그래서 근데 황희찬은 실제로 좌훈민, 그래. 우희찬을 보고 싶은 겁니까? 그치? 이 형이 생각보다 아, 욕심이 크네. 희생했어. 맞아. 아니 고향이 그냥 춘천이라고. 나 참. 그런데 그 손흥민이 강원으로 오면 이건 엄청난 그 효과가 나겠죠? 강원이 이제 원정을 가게 되면 그 난리가 구장들이 나겠구나. 다 난리가 많은 나죠. 사람들이 올 테니까 굉장히 손흥민을 큰 보기 도움이 위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1년 강원에서 뛰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홍보대사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년 잘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뭐 또 토트넘 홍보대사. 그것도 괜찮고. 토트넘의 엠바서더 같은 레전드니까. 거 엠바서더 되는 같은 거지. 거 할 테니까. 레전드니까 엠베서더 중에서도 뭐 그리고 최고의- 그 다음에 방송할 것 같아. 프리미어리그에서 저기 영국에서 그치. 방송할 가능성이 영국에서 제가 되게 보기에도 많아. 그래요. BBC에서 서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게리니까 그러니까 옆에 안 해요. K리그에서는 한두 시즌 정도만 딱 약간 좀 희생을 네, 해주고 음. 다시 이제 본인이 영국에서 오래 생활했으니까 이제는 흑인 패널들은 많이 나와요. 근데 동양인 선수 중에서 그치, 그 정도까지 한 그거는- 사람 과거에는 차범근이고 지금은 그래, 손흥민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뛰면 골 기록도 앞에 훨씬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어로처럼 밑에 딱 박히는 거 나올 때마다 뭐 EPL에서 무슨 잉글랜드 통산 200골 뭐 이런 거 박히면 그럼. 와 다 리스펙트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되죠. 손흥민은 아마 방송하더라도 활용 가치가 정말로 높을 거예요. 왜냐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좋고. 아시아 팀 얘기할 때 손흥민 활용하기도 좋고 독일에서 데뷔를 해서 그치. 잉글랜드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뭐 독일 엄청 챔피언스리그나 잘하는데요. 이런 챔스에서 쪽에서도 막 네. 잉글랜드 클럽이랑 독일 클럽이랑 붙으면 그때마다 나와서 또 얘기하고 얘기할 수도 너무 있고. 편하고. 맞아요. 그래도 또 챔결도 가봤잖아 심지어. 그래 맞아. 흔한 일이 챔결도 아닌데. 그러니까 챔결 때도 뭐 털 수 있고. 지도자 생활보다는 방송 저 쪽으로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즐기면 더 맞아요. 잘할 것 같다 어.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손흥민 선수는 지금 시점에서는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는 게 낫다. 토트넘에서 더 보여줄 게 많이 남아 있고 네. 더 싸울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업적. 왜냐면 선수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을 좋아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업적을 최대한 쌓고 마지막에 자 이제 사우디전 보러 가자. 가자. 이게 중요하네요. 사우디전. 강원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사우디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와 진짜 근데 나 이 경기가 왜 기대되냐면은 네. 양 팀의 감독들이 다 다른 의미로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치니 만치니. 감독